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약간 2차 전지 초기 국면이 HBM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1, 2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책은 혹시 얼마나 팔렸어요?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안 물어봤는데. 네. 아니, 저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출판사가. 그럼 별로 안 팔린 건가? 출판사가 기분 나빠하나? 아니, 왠지 이거를 네. 물어보면은 약간 마케팅을 열심히 해라는 약간 무언의 압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만큼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오실 때마다 워런 버핏 익스프레스. 워런 버핏을 익스프레스 태워드리는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건규 대표님을 2달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6월 초에 와주셨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약간 뭔가 하반기의 맥을 좀 짚어주셨고, 지금은 8월 3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르네상스 자산운용 더벨 기사를 보니까 사모펀드 수익률 상위 5등 드셨더라고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펀드마다 이제 각기 전략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상위권에 든 펀드는 이제 프로젝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종목을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을 타겟해서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들어가서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구조이고요.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단일 종목, 그러니까 뭐 단일 이제 자산에 이제 자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그런 구조의 펀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몰빵. 뭐 나쁘게 뭐 이상하게 표현하면 몰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특정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만든 펀드.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성으로 만들어지는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니까 딱 만들기도 쉽고 이거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펀드라고 하면은 이게 단일 종목에 뭐 100%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뭐 약관이 됐든 뭐 내부 규정이 됐든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특정 물건에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뭐 특정 자산이 100%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기사 보니까 그 프로젝트 펀드가 어디에 몰빵이 있는지 기사에 나오던데요.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그거는 다 기사 다 나온 거니까. 나온 부분이어가지고요. 역시 그 주식 투자는 리서치가 중요합니다. 리서치. 리서치하는 회사는 아니고 약을 만든 회사인데. 파마 리서치. 네네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유머 코드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파마 리서치에만 250억을 투자하셨다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냥 그 순수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면은 250억을 투자 못했을 것 같고요. 이제 250억에 투자를 하되 저희가 이제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방이 막혀 있고 이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이제 전환사채가 딱 그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일정 레벨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면은 저희가 이제 만기 때 이제 사채로 이제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팔 수 있는 구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사채는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렇죠?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에 투자를 해서 이제 15,0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15,000원에 전환을 할 때 전환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상대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사실 이제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의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요? 네, 맞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들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선호하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뭔가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 투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그 회사에 대한
파마 리서치에 리서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배팅을 그래서 하셨을 같은 거 아니에요.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뿐더러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했을 때 뭐 신사업이라든지 M&A라든지 그 사업 확장 부분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업종에 대해서 편견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익 체력이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좋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원하거나 좀 들어오기 원하는 좀 딜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뭐 정규분 공동대표가 굉장히 좀 좋은 딜을 잘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품화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잘 나왔던,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딜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대표님도 이 주사 좀 맞으세요? 아니요. 안 맞으세요? 네. 거기가 이거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쵸. 예. 네, 이거 연어 네. 주사? 네. 네. 리주란, 네. 콘주란 뭐 이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근데 피부 관리는 안 하시고, 네. 예, 펀드 관리만 하시는. 예. 상반기에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올해는 거의 그렇잖아요. 그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고 네. 시장의 주도주, 시총 상위주들이 좀 쉬어갈 때 막 여기로 쏠렸다 저기로 쏠렸다. 아마 6월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 아마 분명히 여쭤봤을 거예요. 2차전지 쏠림 현상, 네. AI 로봇 쏠림 현상들에 대해서. 근데 8월까지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저희가 한 사흘 전에만 촬영을 했었어도 2차전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여쭤봤을 텐데 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초전도체. 야, 초전도체. 물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 또 거의 나와가지고. 테마의 네. 극초반이기는 한데 네. 이 현상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쏠림 현상,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좀 많이 이제 순환매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이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좀 횡보하거나 약간의 우하향할 때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뭔가를 찾는데 이게 좋다라고 하면 또 일로 쏠렸다가 이제 저게 좋다라고 하면 저렇게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그 좀 과감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과 같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조금 극대화된 장세가 아닌가, 현재 장세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쏠림 현상이 있을 때 혼자 그냥 팔짱 끼고 볼 수만도 없고 네. 여기에 가담을 하자니 굉장히 또 어지럽고 네. 하루하루 다르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테마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그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냐 아닌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한 가지 뭐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네. 과연 이제 실체가 있어서 올랐냐, 그리고 이제 실체가 있어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이제 과대평가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2차전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사실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황인 거로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하더라도 2차전지를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실적에 근거했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주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2차전지에도 투자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차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을 좀 더 이제 넘어서는 수준의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 저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됐을 때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실적이 약간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이 지나치게 쏠렸고, 밸류에이션이 좀 목에 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황이 약간의 둔화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초전도체 테마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너무 극초반이고, 네. 이게 뭐 납하고 무슨 구리를 뭐 합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구리를 유통하거나 아니 뭐 가공하는 회사들 네. 주가도 막 날아다니고 하는데 실체가 어떤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저는 초전도체는 저는 판단 불가인 것 같아요. 판단 불가.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 연구진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그게 이제 검증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또 이게 그 영상 나갈 시점에 물론 저희가 바로 다음 날 올릴 예정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또 뭐 이게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예,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요. 그리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설령 뭐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완전한 성공이냐라는 부분도 조금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성공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노벨상 한 30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뭐 어마어마한 뉴스인데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사실은 희박한 거였고 해외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논문들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철회된 것도 거의 뭐 강제로 철회 당한 것도 많았다고 하니까 일단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뭐 마음적으로는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실적이 있는 관련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쏠려버리고 빠르게 급등하고 또 그러다 차익 매물 쏟아지고. 근데 이제 실적이 있는 것 또 이제 앞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HBM. HBM 반도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갈렸죠.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걸지 아니면 좀 오버된 걸지요? 저는 약간 2차 전지 초기 국면이 HBM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지속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변동성 크지만 여전히 잘 고른다고 하면은 여전히 가져갈 만하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컸다 보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뭐 HBM이란 부분이 뭐 CT 보고서든 뭐 다양한 보고서들이 최근 보고서일수록 그 기대치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D램에서 이제 메모리에서 차지한 비중이 지금 1%밖에 안 되지만 뭐 내년 됐을 때 뭐 4%, 뭐 내후년 갔을 때 뭐 10% 만약에 이렇게 이익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연간 2배씩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파급력은 굉장히 좀 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는 확실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실체는 있죠. 하이닉스도 먼저 준비를 했고 삼성전자도 관련된 걸 늘려나가겠다라고 했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HBM 메모리 쪽으로만 확 쏠려가다 보니까 이제 HBM하고 무관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들은 저기 쩌리가 된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근데 저는 정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이제 3분기부터는 D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HBM하고 특히나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높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먼저 오를 수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됐을 때는 전반적인 D램의 업황도 개선될 거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사실 생산량을 감축시켰고 이제 재고가 이제 줄어드는 사이클로 들어갔을 때는 3분기 되면은 이제 그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개선 혹은 뭐 소부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개선도 3분기면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HBM하고 DDR5가 달려갔지만 결국엔 이제 키 맞추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 가능하다. 지난번에 그 6월에 오셨을 때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보셨고 하반기에 가져가야 할 주식으로 꼽아주셨단 말이죠.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소형 IT는 뭐가 됐든 다 사도 될 것 같다. 중소형 IT.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HBM 비롯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이제 뭐 눈에 띄게 이제 성장할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제 바꿨던 부분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다행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커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연간까지 봤을 때도 이제 반도체는 이제 반등 사이클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버티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변동성은 크지만 버티고 계속 가져가야 된다. 길게 보면서. 네, 내년까지 뭐 업사이클로 돌아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좀 더 길게.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DDR5 네.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보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HBM이 있고 DDR5가 있고 네. 우선순위는 뭐 어떻게 될까요? HBM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죠. 왜냐하면은 성장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DR5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DDR4 관련된 것들. 네. 요 순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HBM, DDR5 그리고 DDR4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것도 회사마다 그 매출 비중이 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아이템도 다르고 이제 속해져 있는 이제 비중이 좀 다르죠. 네네네. 그걸 또 이제 확인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HBM 관련주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장비도 있죠. 있고 네. 소재 쪽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언급되는 거 보면 이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들,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는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조금 약간 먼 미래까지. 이제 신규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애들, 네. 혹은 후공정에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주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워낙 비즈니스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후공정이 되게 중요한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D램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그걸 이제 패키징하는 부분이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IT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후공정에 많이 포지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력이나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전공정에 비해서는 좀 마이너한 시장으로 많이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외주 가공 정도로.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HBM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후공정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으로 떠오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후공정에 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HBM이 되면서 이제 시장 자체도 커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익이 향후에 이제 수주라든지 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돼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건규 대표님은 실제 운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특정 회사 이름은 또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 참고로 저희가 8월 24일 날 YG 클럽에서 그때 호돌이 우황재 작가랑 같이 HBM 관련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8월 24일입니다. YG 클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6월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임플란트 관련주들. 상반기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이다. 꾸준히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 들어선 8월 이제 그 7월 데이터도 좀 나왔죠. 현재까지도 유효합니까? 어때요? 저는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은 이제 결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량 구매해서 이제 치과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제도가 시행이 돼서 그 부분의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그 대량 구매에 이제 마켓셔를 50% 정도 점유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향후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면은 국내 업체들도 이제 똑같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월간으로 봤을 때는 어느 달에는 좀 더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어떤 달에는 좀 더 적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최근 데이터가 조금 뭐 중국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좀 부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뭐 성장 가능성, 뭐 실적 개선 가능성은 열려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은 지금도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네. 조정을 받아서 오히려 지금 더 매력적인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은 임플란트는 네,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깊숙이 박은 거죠. 임플란트 흔들림이 없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이게 주가 조정이 나와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 네. 근데 예수금이 항상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조정이 나오면 네. 뭐 딴 걸 팔아서 좀 살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것도 조정받으니까. 근데 이제 뭐 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 좋게 무슨 뭐 어떤 테마에 걸려서 주가가 급등해서 좀 뭐 그런 부분 좀 이익 실현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현금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떨어진 것들 현재 이제 주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좀 비중 확대하는 계기로 좀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도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그러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것 우선순위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저는 중국이 우선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중국 우선으로. 네. 좋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몇 개 또 남질 않아가지고. 네,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기관 투자자들 다 거기 그 길목에서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압축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장성하고 밸류에이션 감안하면은 뭐 임플란트는 확실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대표님 지난번에 아마 제가 여쭤봤을 텐데 아직 임플란트 안 하셨?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네. 임플란트 관련주로 돈 벌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방향성은 좋아 보이는데 이 역시 고민이 드는 바로 엔터. 엔터 기업들. 특히 엔터라면 거의 이제 K-팝 관련된 기업들. 우선은 블랙핑크 지수의 열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기사 보셨어요? 보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애는 자유? 네. 과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거는 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네. 그럼 확실히 불핑 팬은 아니신 걸로. 네, 뭐 저는 오히려 최근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이제 BTS의 이제 그 전국 솔로. 빌보드에서 높은 순위를 차트에 이제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K-팝의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JYP가 이제 A2K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최근에 이제 재미있게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는 뭐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가치를 매겨줄 것인가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금 뭐 투자할 게 많이 성장성이 많이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개런티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엔터가 오를 수 있겠지만 최근처럼 뭔가 다른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 보일 때는 또 요걸 이제 수익 실현해서 다른 걸 이제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래 들어서도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기대했던 성장성 그 이상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또 기대치 못 미칠 경우에는 또 조정받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염려는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주요 기획사들이 이제 그 신규 그 아이돌 멤버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기획사마다 뭐 1개 그룹부터 해서 3개 그룹 정도까지 다 대부분의 대형 기획사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인 아이돌의 성과에 따라서 향후 주가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업 확장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성을 또 미리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획사는 뭐 신규 아이돌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주가에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아직 주가에는 명확히 반영이 됐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몬스터라든지 A2K라든지 네. 라이즈? 아유 보이그룹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친구들. 네. 그리고 따라서 뭐 나온다고 하반기에는 뭐 하이브도 이제 미국에서 걸그룹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 하이브. 네. 네네. 거기도 M&A도 또 엄청 많이 하고. 네. 잠깐 저희가 오늘 저녁에 8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저 뭐냐 YG 클럽 세미나가 네. K-팝 네. 엔터주 관련된 거 하거든요. 혹시 요거는 이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YG 클럽도 참고를 해주세요. 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래서 엔터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장기 성장 거의 네. 임플란트처럼 그렇게 봐도 될까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몇 개 뭐 안 된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